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는 이제 지난 수요일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가 포함된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단의 이제 활동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게 좀 바로바로 좀 상황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누구를 수임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분들 이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이제 그게 말씀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100%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지금 녹화 당일 기준으로 현재 지금 구속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가 66명 이상이 지금 되는 것으로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딱 정확하게 명단까지 확인된 이제 구속 피의자들이 제가 보니까 40 몇 분이 되시고,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무조건 50명 이상은 저희 변호인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초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이제 현재 불구속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분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70여 명의 이제 이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 분들에 대한 변호와 법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고 아직 제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충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속되어 계시는 피해자 분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분당 2명 이상의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접견이라든지 변론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이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 등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로 격분한 상태에서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서부지법 후문 쪽이 열려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이제 우르르 몰려 들어갔고,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어떤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과격한 몸짓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놔두고 법원이 뚫렸나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서 반호기심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바로 유순하니까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시위 군중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법원 건물에 있는 유리창이 깨지고 정문 현관에서 경찰 방어가 뚫리면서,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뚫린 건지 열어준 건지 저도 참 이제 와서는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수십 명이 법원 건물로 난입을 했고요. 흥분한 사람들 중 일부가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얼떨결에 법원 안에 들어갔다가 넘어진 사람을 보살피다가 체포돼서 구속된 사람도 있고, 들어가자는 분위기에 법원 담을 넘으려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뒤이어 넘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게 위험하니까 일단 법원 안쪽으로 뛰어내려서 체포가 된 청년도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이 청년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괄로 영장이 좀 발부되었고요. 지난 쌍용사랑채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고, 쌍용사랑채 사태는 약 2달간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만은 서부지법 사태는 정말 단 이틀 동안에 체포된 사람들, 그리고 그 수일 만에 일괄로 다 영장이 좀 발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무효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일원이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 경우였는데 발부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접견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중에는 배우, 지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다던가 단체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관저 시위에 자주 나가면서 거기서 만면을 틔우고 연락처를 교환하던 중에 앞으로 이런 시위에 계속 참여할 의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교환된 연락처나 이런 걸 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오늘은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사진도 찍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뭔가 같이 행동했던 것이지 어떤 이전에 조직이 있거나 누가 어떤 그 사람들 불러 모으지 않았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체포가 되었고요. 이런 내용들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볼 때,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서 체포가 된 특히 20, 3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영업을 한다던가 정말 배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한다던가 공익요원으로 근무한다던가, 그래서 누구랑 크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었고, 교회도 사랑제일 교회를 다닌 사람도 제가 정말 못 봤고요. 그러다 보니 정광훈 목사가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는 뭐 일면식도 없고 어떤 뭐 전화연락도 못했는데, 근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태에 배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친 개들은 정광훈 목사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맹목적인 사냥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의 직접적인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특히 강제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뭐 이런 논란이 눈에 다 보이고 저 같은 뭐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봐도 이게 눈에 다 보이는 불법 논란은 있는데 사법부를 왜 공격했느냐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나마 있으니까요. 이러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못하게 하는 사법 시스템에 결국 격분이 이제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세력의 선동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경비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말 사태를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진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최초 문제는 한겨레가 지적했습니다. 왜 경비병력을 축소했는지. 그 이후에 MBC가 사태 발생 9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쇄도했다. 결국에는 이제 하루 전에, 사태 발생 하루 전에 마포경찰서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영을 비롯한 현 경찰 수뇌부는 영장심사 종료 후에 경비병력을 3분의 1만 남기고 철수했습니다. 일부러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 대한민국 경비작전 역사상 최대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영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한응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추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초 대표님의 연락 등을 통해서 이제 이 서부지법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한 변호를 자원하기로 했고, 이제 연락처를 이제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뭐 응원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만은 전화까지 해서 직접 저를 보고 왜 변호사가 폭도를 변호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은 원래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밥을 먹고 산다. 그게 변호사의 일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나는 왜 폭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변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길거나 길게 활동했다거나 핵심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특히 대학교 1, 2학년 때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 동조하는 생각을 가졌고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해야겠다 대한민국에서. 비록 제가 뭐 주사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의 일환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병을 만들고 화염병을 날랐고 경우에 따라서는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대치도 실제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운동신경이 안 좋고 뭐 젊었을 때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화염병을 던지면 뭐 겁이 나서 그랬는지 제대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던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폭도로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 좋게 뭐 한번 잡히기도 했습니다만은 1학년이어서 그랬는지 뭐 훈방도 됐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체포되어서 처벌받을 유형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찰의 당시 대한민국과 사회의 어떤 배려로 크게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운동권 관련해서는 이제 다 그만둔 이후에는 주폭으로 또 살아서 또 경찰들 여러분들을 괴롭혔었습니다만은 다행히 다 선처를 받아서 큰 전과 없이 20대를 보냈고 뭐 그 덕분인지 그래도 사법시험 준비해서 뒤늦게 대단하진 않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그 이후에 18년 동안 그런 대로 밥 먹고 살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국가와 사회의 온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2025년에는 이러한 포용이 작동되지 않는 겁니까? 뭐 방송이나 뭐해서 이제는 뭐 연예인 프로그램 하는 사람도 70년대, 80년대 뭐 시대를 얘기하면서 암울한 시대, 포압적인 시대로 얘기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절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만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철같이 민초학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이해찬같이 알고 보니까 진짜 색깔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선처해줬습니다. 그 사람들 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 되고 대한민국의 아주 기득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서부지법 사태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온정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까? 뭐 그걸 따지고 싶지 않고요. 저는 뭐
이들을 폭도하고 비난하고 있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특히 이름만 보수단체라고 알고 있는 이런 한변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믿습니다. 특히 한변, 제가 아직 회원으로 있는 한변은 이번 서울지법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명 몇 자만 긋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만 되면 제가 따지러 갈 겁니다. 보수단체라는 명칭을 쓰지를 말던가, 아니면 이제 한변이라는 단체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내놓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비록 청년들의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한다. 나이 먹은 우리가 나라를 잘못 살아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고 그 덤터기를 젊은이들이 쓰고 있다. 변호 열심히 해달라. 얼마나 더 보탠다. 심지어 상당액을 또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 제가 저희들이 이제 변호에 나설 때와 상황과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기준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구속자가 생길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고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많은 금액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이제 이런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영치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이 구속된 경우에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당장에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꾸준히 좀 후원 등을 응원 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앵그리 블루 회원들밖에 진짜 제 편은 앵그리 블루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